술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적당량 먹으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적당량도 안 돼요? 저는 술을 싫어합니다. 술을 엄청 못해요. 술을 엄청 못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있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고려해서 보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서울병원 권현철입니다.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오늘은 같이 하시는 선생님을 좀 바꿨습니다. 이전에 조금 올드한 느낌의 성지동 선생님과 같이 얘기했다면은 오늘은 뭐 자칭 좀 젊다고 주장하는 이상철 선생님 모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철 선생은 일단 저희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의 과장으로 있습니다. 과장으로 있기에는 좀 젊죠. 젊은 게 아니라 정신 연령이 좀 낮죠. 오늘은 이제 술에 대해서, 술과 심장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제 외래에서 이 환자분을 보다 보면은 환자분이 들어오시기 전에 보호자분이 미리 이 쪽지를 들여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환자분이 뭐 담배도 많이 피고 술도 많이 드시니까 이거 좀 제발 좀 안 하게 해달라. 많죠. 많죠, 그죠? 예, 네, 많아요. 이상철 선생님, 음주가 심혈관 질환에 나쁜가요? 또는 음주가 건강에 나쁜가요? 그거를 흑백 논리로 나눠서 얘기를 하면은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나쁜 쪽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데이터상으로도 기본적으로 나쁘다라는 연구들이 많은 건 틀림없고 제한적으로 나쁘지 않은 경우도 좀 있을 뿐이다. 사실 그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술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간에 나쁘다. 네. 그건 많이 알려져 있죠, 그죠? 네. 두 번, 치매? 뇌세포 파괴. 뇌세포 파괴, 술을 많이 먹었을 때 뇌세포 파괴. 또 일부는 뭐 암의 발생률을 좀 높인다고 알려져 있고, 이게 심장 보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제 온도차가 있는 게, 제 전공은 심장 혈관 전공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 관상동맥 전공인데, 관상동맥에는 술이 그리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좋다는, 혈관에는 오히려 좋다는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 20g 마시는 것까지는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도가 오히려 더 감소하고, 다시 올라가서 하루에 한 72g까지는 여전히 안 마시는 사람보다는 더 발생률이 감소해요. 물론 이거 심혈관 질환이에요. 맥주로 따지면은 하루 500cc 정도, 또는 와인으로 따지면은 하루 한두 잔 마시는 거는 더 좋고. 혹시 펀딩을 알코올 회사에 술 회사에서 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연구에서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술이 이 적당량을 마신다면은 적어도 심혈관 질환, 그다음에 위에 데이터에 보면은 뭐 올코즈 모탈리티 전체 사망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짓말 같아요? 아니, 그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객관적인 데이터고, 그다음에 사실 리얼월드라기보다는 뭔가 현실에서. 이상적인 그런 어떤 그 데이터를 좀 통계를 갖다 보여주는 거고, 현실에서 술을 갖다가 마시면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 술을 내가 마실 수 있는 양은 난 오늘 와인 2잔이니까 딱 와인 2잔만 마시고 끝날래. 그러면 난 앞으로 더 도움이 될 거야. 내 인생에, 내 건강에 더 도움이 될 거야. 그런 사람들이 과연 술을 먹을까요? 술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적당량 먹으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적당량도 안 돼요? 여기서 그 적당량의 잠깐 그 본인 디스클로저의 본인의 특성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술을 싫어합니다. 술을 엄청 못해요. 술을 엄청 못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있음을 들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고려해서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술이 심장 질환으로 따지면은 심장 근육에 나쁘지만은 혈관에는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그거는 조금 좀 약간 곤란한 것 같은 게 적당량은 틀림없이 괜찮다는 얘기는 있어요. 문제는 그 적당량이라는 거를
정의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과연 적당량이 괜찮으니까 적당량을 지킬 수가 있느냐. 조선시대에 그 세종대왕님 밑에 계시던 분, 네. 그 신하분 중에 술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 계셨거든요. 그 결국 강경화로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고. 조금 네. 강경화로 돌아가신 분인데 실록에도 나와 있어요. 너는 술을 천재인데 이 양반은 너는 술을 한 잔만 마셔라. 한 잔만 마셔라. 네. 그랬더니 집에 가서 술을 이따시만 마는 자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드시다가 결국 포기하고 그걸로 돌아가셨다는 분이 계시는데 다 모든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적당량을 결정을 할 뿐더러 술을 뭐 예를 들어서 하루 반병 정도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봐 그러고서 가서 반병으로 끝이는 사람은 저처럼 술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술을 즐기시는 분들은 거기서 그치지 못하거든요. 특히 술 종류 중에서 이제 적포도주, 레드 와인은 심장에 더 좋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뭐 프렌치 파라독스라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지방을 섭취를 고기를 훨씬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레드 와인을 먹기 때문에 실제로 심장 사망률이 훨씬 낮다. 이런 얘기가 실제로 뭐 데이터로도 나온 게 있고 지금까지도 계속 좀 믿어지는. 근데 여기에 대한 반박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데이터가 시차가 있는 데이터인데 해석을 잘못했다. 뭐 그리고 이 프렌치 파라독스 또는 레드 와인이 좋다는 데 대해서는 사실은 또 실제 우리 의료 사회에서는 완전히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그죠? 네, 역시 마찬가지로 먹고 있던 사람들이 네. 습관적으로 어떤 그런 게 생활에 돼 있던 사람들이 보니까 적당히 마시면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더라. 하지만 술을 갖다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술을 갖다가 이만큼을 마셔야 된다.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다고 저희 심장학회나 이 의료계에서 술을 먹는 거를 치료용으로 권하느냐?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의사들 사이에 이거 좀 크게 심장이나 심장혈관 건강 외에도 술을 많이 마시는 거는 많이 마시는 쪽은 분명히 나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과음을 피합시다 라는 이제 당연한 진리를 좀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알코올성 심근증이라고 해가지고 술의 독성 때문에 심장 근육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심장이 뛰는 힘이 예를 들어서 원래 100점이어야 되는데 알코올을 굉장히 과량 계속 꾸준히 마셨던 사람이 누적이 어느 순간에 보면은 심장이 뛰는 힘이 100점에서 한 60점, 50점, 40점까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 술을 끊으면은 10명 중에 5명은 거의 용 빼면 좀 건방져 보이니까 좀. 그래서 원래 저 그렇게 보시잖아요. 술의 독성이라는 거를 저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고 그 알코올이 과연 심장에 어느 정도까지 도움이 됐느냐 굉장히 아주 조심스럽죠. 그래서 절대로 건강을 위해서 술을 많이 마셔야 된다. 적당량 마셔야 된다. 이거를 권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심방세동 위험이 2배, 3배, 5배까지 얘기해요. 5배까지. 열심히 마시는 것이, 많이 마시는 것이 절대로 심장에 좋지 않고 건강을 위해서 술을 마신다. 다시 한번 절대로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한번 하시죠. 이렇게 X 이렇게 이게 나도 알 것 같은데. 그건 아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서 또 제 자랑을 한 가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 한번 일간지에 제 논문이 하나 기사 난 게 있었거든요. 술을 알코올 섭취량과 심장에서 이제 심방 크기와 뭐 이런 것들하고 비교를 한 건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도 이 빨개지는 사람들이 술에 더 약하다. 그러니까 술의 독성에 더 약하다라는 거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그냥 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요?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들이 같은 양의 술을 마시는 사람들에서 비교를 해보면 얼굴 빨개지는 사람들이 심방이 좀 더 커요. 같은 나이 때도. 심장에 넣는 용량이 더 크다고. 그래서 이게 결국 알코올을 해독하는 작용이 부족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얼굴 빨개짐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양을 마셨을 때는 더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 빨개진 사람들 술 먹이지 마세요. 제발. 정리를 하자면은, 술은 이 간질환, 그 다음에 뇌의
질환, 치매와 같은 뇌질환, 일부 암의 발생을 증가시키고 심장에 있어서도 심부전,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도 증가시키고 근데 일부 이제 심장혈관, 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장혈관 질환을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분명히 있지만 그거는 이제 적당량까지 마셨을 때 얘기고 많이 마시면 무조건 해롭고 적당량까지도 심장혈관은 조금 도움이 되지만 나머지는 대체로는 도움이 안 되는 쪽이다. 그래서 마신다면 적당량 마시고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적당량 마시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게 오늘의 결론이 되겠네요, 그죠? 동의? 거기에 첨가를 한 가지 더 하면 보호자분들 말이 대부분 맞습니다. 진짜? 네. 저는 오케이. 그래서 사모님 말씀 들으시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남자들은 여자 말 들어서 손해 볼 게 없죠. 당연하죠. 그죠? 여보 사랑 듣고 있죠? 이거 넣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할 줄 알아? 네. 해봐 한번. 뭐 시작. 이거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네, 그렇답니다. 여기? 다시. 다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예. 참 귀엽죠,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술과 함께 또 보호자분들이 가장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커피가 정말 건강에 해로운가 또는 커피가 과연 심장혈관, 심장질환에 해로운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예.